고 손정민 사망 사건 다시 수면 위입니다. 지난 4월이죠.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결국 많은 분들의 그 바람과 달리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의 그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손 씨 유족이 이제 경찰 측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두들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 손정민 씨 사건 먼저 어떻게 일어난 건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죠. 지난 4월 24일 밤 11시경에 집을 나서서 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25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종된 것으로 최초에는 알려졌었는데 실종된 지 닷새 만에 그러니까 4월 30일이었습니다. 4월 30일 오후 3시 50분경에 민간 잠수부에 의해서 이 실종 장소 인근이었죠. 이 수중에서 숨진 채 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부검을 통한 손 씨의 사인, 익사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례적으로 경찰이 중간 수사 관련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의혹 24개로 나눠서 조목조목 이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내용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또 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서초경찰서에서 정민 씨의 이 사망 진위와 관련해서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강력사건 수사팀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타살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유가족 측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혐의를 밝혀달라 주장을 해왔던 그런 사건인데 결론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네. 이제 정말 조사를 다 했는데 수사를 다 했는데 뭐 더 이상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청 입장도 답답하기는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6월에 이제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2달 만에 변사사건 심의위를 개최를 한 건데 이 변사사건 심의위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경정급 이 경찰을 내부위원으로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성이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네. 변호사 2사람 그리고 교수 2사람 해서 이렇게 4사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외부 인원 8명이 그동안의 수사 상황 그리고 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송 씨 사망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결정을 한 건데 지금 경찰서 그러니까 서초경찰서 측의 입장은 그동안 유족을 상대로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상황을 설명해 왔다라는 것이 서초경찰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의해서 지난 5월 27일 그리고 6월 21일 2번에 걸쳐서 총 6시간 반가량 이 확보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도 경찰 측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가 끝나자마자 유족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는 그런 의미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네네. 변사사건과 관련한 부분만 지금 종결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유족 측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족 측이 이제 A씨를 칭하겠습니다. A씨에 대해서 폭행치사, 그러니까 폭행을 하다가 어쨌든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을 하다가 치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내지는 유기치사, 그러니까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10월 말이죠. 경찰이 결국 증거 분출물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경찰의 판단 내용도 평론가님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6월에 변사사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변사사건과 관련된 것은 일단 종결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기치사 혐의 그리고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를 한 겁니다. 손정민 군의 친구였죠. A씨를 고소를 한 건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제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경찰의 수사가 종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단 관련 증거와 관련해서 이 경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손 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티셔츠, 이 국가수에 다시 재감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해요, 경찰에서. 그런데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 씨 뒤통수에 났던 상처, 지금 유족 측에서 이것도 다시 뭔가 타살 정황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사안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것이 지금 경찰의 입장이고 국가수에서도 이것이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6월 말경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넉 달 동안 면밀하게 조사를 했지만 A씨의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 6월 이제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이제 손 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그런 상태잖아요, 평론가님.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손 씨 부친 이제 유족 측에서는 다른 추가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소년 씨죠. 소년 씨가 상당히 많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애초에 실종 당시라고 알려졌던 시기만 하더라도 소년 씨가 블로그에 본인의 아들이 이제 실종됐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국민적인 관심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관련해서 이 명백한 증거와 관련된 부분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아들이 입고 있었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정민 군의 유품을 받았는데 인계와 관련된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손정민 군이 입었던 바지 안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마스크가 있었다는 건데 네. 처음에 정민 군을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이 마스크가 접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었나 보다. 마스크를 벗어서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토끼골 또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쓴 이 손정민 군의 모습이 CCTV에 잡혔었잖아요. 네. 근데 술을 먹었을 당시엔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마셨을 벗었겠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 넣어뒀을 텐데 그러다가 술이 올라와서 아마 잠에 들었을 거다라는 거죠. 잠에 들었던 모습도 이 한 목격자가 찍은 사진으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정민이가 잠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손정민 군 아버지 소년 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바지 주머니에 있었던 마스크가 타살 가능성 제기할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도대체 물에 들어가는 거, 물에 빠지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죠. CCTV도 또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그 잃어버린 그 시간 사이의 그 행동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누구도 알 길이 없으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이 손 씨 유족 측은 이제 예고대로 결국 검찰에 이의 신청서 냈죠. 그래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오늘 YTN 라디오에 직접 출연을 했어요, 소년 씨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 네네. 이 추가 폭로라는 보도 내용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추가 네. 폭로라는 단어를 쓴 이 언론 보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지금 내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에서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지난 6일이었죠. 이 유족 측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패널 형태의 모임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탁하면서 참석을 하려고 했던 거고
어떤 걸 폭로하려거나 했던 건 전혀 없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라는 네네. 게 지금 소년 씨의 입장입니다. 일단 뭐 지금 근데 어쨌든 A씨 입장에서는 추가 폭로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네. 보이기는 합니다. 내용을 네. 따라서. 일단 이 추가 폭로 예고했던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 29일 이 손 씨 유족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신청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검찰 측은 지금 손 씨 유족 측에 대한 이의 신청 배닥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이의제기라는 게 사실 이의제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타살 증거가 이런 거다라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찰 수사 전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이의제기 법률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소년 씨 측에서 지금 뭐 유기치사, 뭐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신 거죠. 그럼 경찰이 그렇죠.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경찰이 이제 4개월간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없다,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보내지 않고 우리 선에서 이제 끝내겠다. 이건 네. 혐의가 없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측에서는 네. 당연히 이거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 네. 다시 수사해달라. 이거를 검찰에서 봐달라.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신 그런 상태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 가서 네. 과연 좀 재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경찰에 좀 내려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도 조사를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불송치 결정을 했을 테니까 이제 유족 측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친구 A 씨에 대한 허위 진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평론가님? 지금 이제 6.15 그러니까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 강남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 손 씨 유족과 지지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사건 당일 한강 비탈 아래에서 손 씨와 친구 A 씨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A씨 통화 녹취록 CCTV 영상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뭐 녹취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녹취록에서 A씨가 정민이가 신음소리 악 하면서 굴렀어요.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렸을 거예요. 이런 녹취록을 지금 공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손 씨 지지자들이 추락 후에 6분 후에 이제 A씨가 부친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내용이 정민이가 자고 있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시간 증거 사진을 보면 A씨 혼자 전화를 걸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민 군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여서 집에 가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A씨 옆에 뭐 근처에 정민군이 보였어야 하는데 정민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A군이 혼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유족 측 지지자들의 입장이고요. 또 지금 이 CCTV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했는데 이 CCTV를 보면 한 명이 떨어지듯 비탈을 내려갔고 그 뒤에 한 명이 뒤따라 내려갔는데 3분 뒤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비탈을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해서 강비탈 아래에서 둘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배경, 지금 공개를 했겠지만 이걸 이미 이 소년 씨는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유족 측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도 유족이 제기했던 그런 입장은 두 사람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건 폭행이 발생을 해서 이 손정민 군이 뭐 강으로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닌 것인가. 유족 측의 입장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손 씨와 유족 지지자들의 주장, 이 친구 A 씨 허위 진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참 뭐라고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사실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는 사실 A씨와 관련돼서 이렇게 끊임없이 경찰 수사가 종결된 상태인 거잖아요.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A씨가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보였던 모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씨가 분명히 이 손정민 군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아주 직접적인 목격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강공원 인근에서 이 두 사람들을 봤던 불특정 다수들이 목격자가 돼서 이제 뭐 사진을 찍었다, CCTV 영상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됐던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손정민 군 친구 이 A씨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유족 측에서는 상당히 A씨 측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정민 군이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A씨의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으로서는 이제 20대 초반의 학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가 친했던 친구가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이 사건과 무관하게 마음의 심리적인 충격이 컸을 거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한강에 정말 열심히 수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A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문도 이 문상을 제일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장례 바로 직전에 발인 직전에 왔습니다. 발인 직전 새벽에 삼촌하고 왔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정민 군 아버지가 돌려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유족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찰도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습니다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수사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뭐 그걸 제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관련해서 유족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제기했던 게 초동수사 부실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종 이틀 뒤인 27일 0시부터 수사가 진행이 된 건데 첫 조사가 진행이 된 건데 사실 뭐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함께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불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 토사물이 묻어서 옷이랑 신발 이런 거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실종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 A씨가 이렇게 빨리 버린 점도 의구심을 자아냈던 거고 그리고 이 A씨에 대한 조사가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문점이 처음에 많이 제기되긴 했었죠. 도대체 어떻게 물에 들어간 것이며 사실 그의 신발이랑 옷은 또 그렇게 빨리 버렸으며 전화통화는 왜 그렇게 했으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수사에 협조했다면 좀 유족의 아픔도 좀 더 달래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분명히 남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제기하고 계세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이 물길에 부딪혀서 난 이 뒤통수 쪽에 상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머리 부위에. 경찰이 이제 물길에 부딪혀서 생긴 거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소년 씨 같은 경우는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찰이 미리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빨리 단정하는 바람에 타살 관련해서 가능성을 아예 경찰이 희석시킨 거 아니냐 네. 이런 것이 지금 유족 측의 입장인데 유족과 지지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게 추락의 결과로 난 상처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과를 이미 유족의 입장으로는 결과를 이미 내놓고 나서 경찰이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국가수 발표가 뒤늦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지금 유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경찰이 선명하게 대처를 했었더라면 국가수 발표를 먼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손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제 철저히 재수사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청원이 또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 아까 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변사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종결이 된 것이고 또 이제 이 유족이 지금 제기를 했었던 고소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거는 뭐 한 개 팀 더 수사하는데 보강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와 관련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언론 보도 나왔던 기억이
저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원인의 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태만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언론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국민들 그리고 유족을 기만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청원인의 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검찰로 반드시 재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청원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의 추모 공간이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다고 확인된 논란이 또 되고 있잖아요. 네,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한 것에 의하면 지금 한강 반포공원 수상택시 이 승강장 인근에 위치한 추모 공간 올 5월께부터 하천 내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추모 공간에 꽃, 사진, 뭐 인형, 또 액자 그리고 이 손정민 군을 추모하는 애도의 손편지 등이 놓여져 있는데 이곳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아직까지도 이 손정민 군을 추모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추모 공간이 하천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관련 법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추모 공간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자진 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추모 공간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시민들의 또 의견도 있는가 하면 이 공간 철거해달라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이고 지금 재수사와 관련된 보도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뭔가 발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어떤 특정 단체나 뭐 조직이 이 관련 추모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을 특정해서 이 공간을 조금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철거 시점이 결정되면 현수막 등을 통해서 이 일정 기간 자진해서 물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론가님, 이 사건 사실 올해 가장 좀 논란이 많이가 된 사건,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사실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죠. 물론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경찰에 가는 불신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 저희가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뭐 경찰 관계자분들 상당히 많죠. 하지만 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늦었다라든지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수집을 못했다든지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종종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경찰이 해소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뭐 이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건들 지금 경찰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단 A씨 휴대전화가 분실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가 분실이 됐으면 사실 그 휴대전화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의 경우 그래요.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일상을 우리가 그렇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A씨가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한강공원에 직접 갔던 경우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뭐 국민들이나 유족의 의구심을 경찰이 명확하게 해소를 해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A씨의 휴대전화 발견한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한강공원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발견을 했고 손정민 군의 시신 역시 실종 신고 닷새 만인 그러니까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4월 30일 민간잠수부에 의해서 그렇죠.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손정민 군 시신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이 스모킹건으로 그 당시 알려졌었죠. A씨의 휴대전화 같은 경우가 다 경찰에 의해서 발견되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다 민간잠수부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발견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냐? 불신을 자초했다 이런 평가를 저는 사실 경찰이
뭐 이건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현재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배당은 끝났고 좀 이제 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재수사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아, 이게 근데 글쎄요. 아까도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보긴 했지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는 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국민의 법감정에 의해서 저는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면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게 A씨가 타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소년 씨 이 손정민 군의 아버지죠. YTN 라디오하고 직접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 유족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해서 답답할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 게 일단 결정문을 받긴 받았는데 결정문이 3장이라고 해요. 근데 앞장은 당연히 표지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은 한 2-3줄 정도 적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 이게 전부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경찰 관계자나 법조인들은 이 정도만의 내용으로라도 뭔가를 유추할 수 있겠지만 유족, 당사자 입장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디테일한 설명이 전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손정민 군 유족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다른 피해자가 이런 식의 어떤 뭐 결정문을 본다면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아까 변사사건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지금 이 관련 고소건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고소건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씨 측의, 그러니까 소년 씨 입장입니다.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친구 A 씨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거쳤다고 해요. 물론 소년 씨 측의 입장이고 A 씨 측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측의 입장만을 가지고 제가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고소가 진행됐다면 당연히 고소 당사자 그리고 지금 뭐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차례 정도는 최소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텐데 뭐 경찰 입장은 그동안 우리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경찰이 어떤 유족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려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아들을 잃은 이 유족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려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평론가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좀 명확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해드리는 게 당연히 국가기관의 도리일 거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고요. 이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좀 여기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조사해라 할 가능성 충분히 뭐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 결과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확실한 부분은 적어도 의문점이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유족이 답답해하는 상황은 더 이상은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